밥은 같이 먹습니다. 잠도 같은 지붕 아래서 자는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세상 천지에 혼자인 기분이 들까요? 밖에서는 그럭저럭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집안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주고받지만 마음은 오고 가지 않고 밥은 같이 먹지만 시선은 마주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고작 3미터. 그런데 그 3미터가 3만 킬로미터 떨어진 것처럼 외롭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불편하고 외로운 두 사람, 이게 부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스쳐갈 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즈 스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기분, 낯설지 않은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남남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마음의 별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별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사소한 상황에서부터 비롯되죠. 힘들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는 무관심이었고, 내가 가족을 위해 애써 무언가를 해놓았을 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그 서운함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반복되자 이번엔 포기가 됩니다. 이제는 기대 자체를 접어버린 상태. 화를 내는 것도 울어버리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60이 되다 보니 에너지 소모만 많아져서 이제는 그냥 입을 닫고 사는 게 훨씬 편해진 것이죠. 아예 저 사람과는 말을 섞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죠. 이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립감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의 외로움과는 결이 다릅니다. 혼자라면 아예 기대를 안 하겠죠. 그런데 마음의 별거 상태에서는 눈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한 집에 살기는 하는데 차라리 완전히 남이라면 덜 아플 텐데 이름만 남편이고 아내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먹고 살기 바빴죠. 부부 사이에 무슨 감정이 오가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집에 둘만 남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이 낯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남보다도 못한 사람과 사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한때는 서로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고 의지했었는데 말이죠. 서운함을 그때그때 해소하지 못한 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화를 내는 것조차 귀찮고 설명하는 것도 지쳐버린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생은 망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노후에 여행도 다니고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하는 마음에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서글프니 몸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불면증, 우울증에 공황장애, 만성피로. 먹는 약은 점점 늘어나고 말이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병은 깊어갑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사는 법은 배웠지만 감정을 나누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희생은 미덕이었지만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따로 배워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온전히 여러분이나 상대 탓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억지로라도 대화를 시도해서 관계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요.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들이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도저도 아닌 채로 소통 없이 한 집에 그냥 사는 거죠. 서로 마음 먹고 대화를 해보려고 말을 시작하면 5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탓만 하죠. 나만 억울하거든요. 어느 순간 묵혀둔 말들이 터져 나오고 과거에 서운했던 이야기가 소환되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 인간과 무슨 대화를 하겠나 하며 그냥 입을 닫게 됩니다. 맘 같아선 이혼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혼 도장을 찍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식들 결혼을 앞두고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60 넘어 이제 와서 이혼?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관계를 회복하거나 끝내려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다독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종의 상대로부터 마음의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거리두기는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의지를 걷어들이고 그 에너지를 나에게 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투 하나에 내 하루 기분이 결정되고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고통받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음 거리두기의 핵심입니다. 마음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상대방의 거슬리는 부분만 돋보입니다. 숨소리조차 듣기 싫고 밥 먹을 때 쩝쩝대는 소리도 너무나 짜증스러울 때가 있죠. 내 아내도 다른 여자처럼 상냥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나를 아랫사람 대하듯 한단 말이죠. 연애할 때는 코스모스 같은 여자였는데 지금은 장군님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상대도 사실 참 힘겹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퉁명스러워진 사람, 평생 가족 뒷바라지에 자기 감정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건 용서와는 다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멀리에서 마치 CCTV로 보듯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가벼워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배우자를 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우자에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면서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건데 상대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감사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내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세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희생한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상대는 나한테 불만이 없을까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 옆집 남자라면 어떨까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옆집 남자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옆집 남자가 가끔 우리 집 형광등도 무료로 교체해주고 고장난 거 고쳐도 준다고 생각하면 고맙지 않을까요? 세상이 뒤숭숭한데 든든하게 내 집 지켜주기도 하고요. 거기다 매달 돈까지 벌어와 준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잠시 접어두고 그냥 별 관심 없는 타인을 대하듯 해보세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옆집 아저씨가 잠깐 놀러 왔구나 하고 체면을 거는 겁니다. 가끔 어떤 반찬은 맛있다고 아저씨가 칭찬도 해주네요. 이러한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 보호수단이 됩니다. 내 눈에 좀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면 분노도 약해집니다. 이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잔소리를 줄이는 겁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면 기분만 나빠집니다. 잔소리는 어린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은 씻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 또 들춰내지 말고 지금 일만 얘기하세요. 말을 줄이면 부딪힐 일도 줄어듭니다. 싸우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그게 숨쉬는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들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어떨 때는 차라리 바깥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옆에서 배우자가 TV를 크게 해서 트로트를 듣는다면 저 사람은 저게 유일한 취미구나 생각하세요. 시끄러우면 그 자리를 피해 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에 TV가 또 있다면 각자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면 됩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의 독립이 마음의 독립을 만들어냅니다. 공간이 분리되면 감정도 정리됩니다. 네 번째는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은 내 삶의 열쇠를 상대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왜 내 행복이 상대에 의해 좌우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가 무뚝뚝하든 무관심하든 나는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혼자 음식점에 가보는 연습도 해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얼마 없을 수도 있죠. 그 귀한 시간을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채우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극적인 화해나 드라마 같은 반전은 쉽지 않을 수 있죠. 지금 당장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평온한 것. 그게 최선입니다. 잘 먹고 잘 자면서 말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반드시 손을 꼭 잡고 같은 보폭으로 걸어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 있더라도 상대가 무사하다는 사실만 확인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건강이나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잔잔히 흘러가는 관계라면 그것 또한 하나의 완성입니다.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끔은 허탈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썼나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장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는 선택을 해보세요.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며 살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공존하든 혹은 다시 대화를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나로서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상태. 그 평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 성격도 바꾸기 어려운데 수십 년 이상 그렇게 살아온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에서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지켜내는 작은 기적을 만드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도 상대도 아내라는 이름, 누구의 남편이기 전에 각각 한 사람의 소중한 개인입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지 헬스쿨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